자, 이번 다가오는 12월 달에 서울에서 분양하는 100세대 이상의 단지가 제로라고 합니다. 사실상 서울은 공급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다가오는 12월 달에 서울에서 분양하는 100세대 이상의 단지가 제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급 절벽인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며,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오늘 나온 기사예요.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현실화된 서울 공급 절벽, 연말 10대 건설사도 분양 제로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맨 처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할 때에는 한편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분양 이제 새 주택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게 현실이고요. 자, 또 한편에서는 예전에도 이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해본 제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우려하는 이러한 시선들도 있었어요.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오히려 좋은 거다. 자, 왜냐면 건설사들이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물량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면 그러면 걔네들은 굶어 죽을 거냐?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해도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공급을 할 거다 라고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반기는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건설사들 과거에도 그랬는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돼서 이 흔히 말하는 이 정비사업 물량이 수주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토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의 건설사업으로 수주 물량들을 따오면서 아예 이 주택시장 쪽으로는 조금 많이 진입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길을 찾았었어요. 지금도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도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 때문에 메이저급 이 건설사들이 서울에서 분양하는 100세대 이상의 단지가 제로라는 소식입니다. 한번 기사 같이 보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연말까지 이 서울 지역의 새 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 시공능력 평가 10위, 상위 10위인 이 대형 건설사들 역시 연내에 서울의 새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이 닥터 아파트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이 시공능력 10위권의 건설사들 중에 12월 달에 서울에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분양하는 이 건설사는 없고요. 그나마 서울 내에서 공급하는 두 개의 이 단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피스텔을 공급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많이 찾고 원하는 이 아파트 물량은 공급 예정 물량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이 시행된 이후에 서울에서 공급이 된, 이 분양된 이러한 주택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뭐 동대문구라든지 강동구, 서초구, 강북구, 중랑구에 이런 그 단지들에서 9월 달부터 현재까지 분양한 물량이 물론 있습니다. 아파트 물량이 있는데 세대수가 모든 단지들이 100세대가 되지 않았어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단지의 아파트 공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에. 자,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물론 대규모 공급을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어디였냐면 이 신반포 3차랑 경남 아파트가 재건축하는, 강남권에서 재건축하는 레미안 원데일리라는 단지하고요.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 이 단지, 두 단지들은 이 세대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이 두 단지가 연말께에 분양을 좀 예정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산이 됐어요. 이 조합 측하고 허그하고 분양가 이 조율이 안 됐던 겁니다. 지금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산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졌냐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레미안 원베일리하고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굉장히 컸어요. 원베일리는 약 3,000세대, 그리고 둔촌주공은 12,000세대입니다. 정말 매머드급 규모였어요. 근데 이 두 단지가 지금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팽팽하게 줄다리기 한다고 했죠. 분양가 상한제가
이 적용이 되면 말 그대로 주변 시세에 대비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 측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분양가를 단돈 뭐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더 받아야 전체적인 어떤 조합의 수익이 늘어나는 거며, 조합의 수익이 늘어나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든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고, 반면에 이 허그에서는 어떻게든 분양가 상한제를 필두로 해서 분양가를 낮춰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그 저렴한 분양가에 말 그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위치에 아파트를 공급해 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녀석이요, 이 나라하고 민간하고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사업 물량에서만 서울에서는 새 아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면, 아니 조합 입장에서 시세보다 낮게 분양해야 되는데 어느 조합에서 분양을 하겠냐고요. 사실 이러한 얘기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최초 적용될 때도 저희가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무주택자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하면 무조건 싼 주택 많이 나올 거니까 당신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이제 와서 현실이 된 거예요. 보면 12월 달에 100세대 이상 분양하는 단지가 제로라니까요. 사실상 서울은 공급이 없는 겁니다. 실제 이 제도가 적용되면서 시장을 바라보니까 역시나도 이 나라에서 주장했던 바와는 틀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이 일들이 발생한 거는요, 결국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민간을 상대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민간에서는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하면 어차피 손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런 공급 부족 사태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만약에 이 분상제가 적용이 돼서 주택을 어떻게든 뭐 협의가 잘 돼가지고 주택을 공급한다 칠게요. 근데 주택을 공급한다 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임대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공급이 되면은 시장에 일시적으로나마 좀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는 거는 봤어요. 어디서 봤냐? 2018년 말에 실입주를 했던 이 헬리오시티 있죠, 송파에. 헬리오시티의 사례를 보면은 일시적으로나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결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헬리오시티는 실제 입주한 그 입주 물량이었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분양 물량이죠. 분양 물량은 당장 입주할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대단지에 이 분양 물건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된다라는 이 심리적인 안정 효과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임대 물량 같은 이런 물량으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없는 게, 이제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러한 단지들은 실거주 의무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직접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그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 물량으로 시장에 많이 공급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일으켜 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효과들도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나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뭐 전세 대란 혹은 집값 상승, 이러한 어수선한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전폭적인 규제 해제만이 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 정부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뭐 좋게 말하면 의지가 강력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참 고집이 셉니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어떠한 그 이해관계들 때문에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12월 이 통계 자료로 12월 분양 물량만 서울 내에서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제로이긴 하지만, 이게 비단 12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다 연쇄작용을 하는 겁니다. 임대 물량도 줄어들고요. 임대 물량 줄어드니까 지금과 같은 이 전세 대란 계속 가속화되는 거예요. 전세 대란 가속화되니까 집값도 폭등하고 있죠. 악순환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어두운 전망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꼭 이렇게 실거주 하려는 분들 말고요, 좀 뭔가 좀 길을 찾으려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드려 보면 공공재개발이 그 해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 정비 사업을 민간에다 맡기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죠. 이해관계들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뭐 서울의 뭐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지 이제 20년 됐는데도 아직 뭐 사업 시행인가 밖에 안 받은 이런 단지들도 있어요. 정말 사업 기간이 너무 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라에서 개입해가지고 사업 기간을 줄여주면서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라든지 용적률 상승 같은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제도를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공공재개발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공공재개발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 공공재개발 원하는 단지들 좀 신청하세요 했더니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단 7개를 뺀 18개 자치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많은 수의 자치구가 강북에 있는 자치구들이 대부분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북에 있는 자치구들이 좀 이 선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발 이익을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 원래는 법적으로 나눠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좀 나눠줄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강남에서 개발한 개발 이익을 가지고 강북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떠한 이 법안이 이번에 발의가 돼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공공재개발이 몰려있는 강북권에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뭐 사회 간접자본 투자라든지 이러한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도 점점점 갖추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신다라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로 막혀있는 이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의 좀 내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